호서대 정가림 교수님은 한국 내 차세대 중국 타운에서 KBS 월드 시사 프로그램 중국어 진행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저녁 인사입니다. RTI 한국어 방송 대화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반가운 손님 또 만났습니다. 정가림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의 호서대학교의 경제 그리고 또 정치 분야 교수님이자 사실은 중국 타이완 분야의 최고의 권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중국 연구원 하시는 분이시기도 한데요. 근데 이번에 미중 무역 전쟁을 우리가 무역과 전쟁을 나눠서 얘기하자. 그리고 이게 금융 전쟁이다. 이게 체제 전쟁이다 등등 말씀하셨는데 저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는 그 헤지모니, 그 패권이 둘이 같이 나눠 하는 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국가이든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도 그렇겠지만 앞으로 또 통일 한국도 그렇겠지만 더 강해지는 걸 바라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미국과 계속해서 좋은 친구긴 한데 미국이 나중에 혹시라도 이렇게 누르게 된다 그런 거 걱정이 없는지 저는 이 점이 좀 더 궁금합니다. 예, 사실 뭐 우리가 세력 전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워 트랜지션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은 도전국이 패권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때 전쟁이라든지 각종 수단으로 도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패권국이 그 지위를 유지를 못하면은 지는 것이고, 그리고 도전국이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력이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자기의 GDP 규모의 40%를 초과하면은 속칭 도전국에 대한 견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80년대 일본이 프라자 합의로 인해 가지고선 뭐 20년의 불황을 맞은 거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와 관계가 있는데 지금은 중국이 그 대상자가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이 너무나 빨리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40% 정도라는 측면에서 견제를 해야 되면은 원래 오바마 행정부나 그 이전 정부에서 했어야 되는데 트럼프 정부가 중국 견제에 들어갔을 때 이미 60%가 넘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굉장히 힘든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중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봐라 중국 이만큼 세졌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미국이 이길 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의 전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분명하게 패권 전쟁입니다. 누구 1등하고 누구는 그 밑으로 내려앉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의 전쟁의 양상이 굉장히 다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금융, 기술, 그리고 이념, 체제, 그리고 심지어는 보편적인 가치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미국과의 그런 무역 전쟁이라든지 어떤 힘의 다툼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유일하게 미국보다 못한 부분이 바로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이 보편적인 가치가 확립되지 않으면은 세계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은 1대1로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공잉, 뭐 공생, 뭐 이런 돈을 같이 벌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지 미래 우리의 평등한 민주적인 가치 그리고 인권 이거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리랑카 같은 데에서는 항구를 100년 조차한다, 그리고 부채 외교다 하는 공동의 가치와는 전혀 무관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중 패권 전쟁은 과거의 패권 국가와 도전 국가가 있었던 전쟁의 모습은 분명하다. 다만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미국이 상당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은 중국이 과연 그것에 맞설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국의 세계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세계적 보편적 가치가 안 보인다. 이게 아주 중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과 중국과의 이런 무역 전쟁이라는 게 이제 벌어지면서 다각도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줬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현 상황에서 한국이 지금 경제도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고 타이완은 그런 대로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동안 이 중국에서 타격받는 게 우리한테 돌아오는데 그게 영원토록 돌아오진 않는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앞으로 더 어느 정도 더 지속될 것 같은지요? 장기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장기화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외 무역 의존도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서 한국이 입는 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는 중국의 30% 정도의 무역 의존도를 보이고 있어요. 미국에 대해서는 10%, 일본에 대해서는 9%밖에 안 됩니다. 미를 합쳐도 중국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파하면 아파할수록 한국도 아파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념과 체제에 있어서는 미국과 같이 가고 있다. 이거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서도 중국 경계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신남방 정책입니다. 중국에만 의존하면은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응이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동남아, 그러니까 뭐 아세안 국가들과의 연합, 그럼 협력, 이거를 강조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